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거울 딱 봤는데 어젯밤엔 안 보이던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아서 깜짝 놀라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 정말 피부도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실감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30년 경력의 피부 연구자 정현우 박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주름은 시간의 흔적이 아니라 관리 지연의 결과다. 이렇게요. 와, 관리 지연의 결과라. 좀 뜨끔한데요? 그렇죠. 저도 그 말 듣고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50대 이상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낙 화장품 성분들이 많고 또 복잡하잖아요. 아, 너무 많죠. 뭘 써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 속에서 길을 잃으셨던 분들께 최신 연구나 또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그런 핵심 노화 방지 성분들만 딱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핵심만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알맹이만 찾아내는 거죠. 네. 어떤 성분이 진짜 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줄까?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최대로 볼 수 있을까?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오늘 저희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걸 딱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관리 비법을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오, 핵심 비법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레티놀입니다. 아, 레티놀. 워낙 유명하죠?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네. 이게 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검증된 사실입니다. 나라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군요. 효과가 확실하다는 건데 그만큼 또 사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레티놀은 효과가 확실한 만큼 사용법을 잘 지키는 게 관건인데요. 이게 빛이랑 열에 좀 약해요. 아, 빛이랑 열이요? 네. 그래서 밤에만 사용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처음 쓰실 때는 정말 소량, 딱 콩알만큼만 짜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알만큼이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밤에만 쓰고 아주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레티놀 쓸 때는 낮 동안의 자외선 차단이 정말 필수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레티놀이 피부를 약간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자외선에 더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레티놀 쓰면 초기에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자극 때문에 좀 쓰기 망설여진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적응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피부가 레티놀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용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좀 연한 피부에 미리 소량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는 걸 권장해요. 패치 테스트라고 하죠. 네네, 패치 테스트. 그리고 처음엔 매일 바르지 마시고 한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이렇게 빈도를 조절하면서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임신 중에는 안 되는군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극이 있더라도 적응 기간을 잘 거치면 괜찮아진다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대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 모셔볼까요? 항산화와 미백의 아이콘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이것도 정말 유명하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비타민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좀 불안정한 분자인데 비타민C가 이걸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 그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콜라겐 합성도 도와주고요. 또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피부를 좀 맑고 환하게 가꿔주는 거죠. 그럼 비타민C는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바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정확히 들으셨네요.
아침에 비타민C를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시너지 효과요? 그럼 아침에 바르는 게 더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타민C는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 그러니까 변질돼 버립니다. 아, 그럼 효과가 없어지는 건가요? 효과가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때로는 산화된 비타민C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헉, 그럼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비타민C 제품을 고르실 때는 내용물이 빛이나 공기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불투명하고 공기 유입이 차단되는 그런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와, 용기까지 확인해야 하는군요. 그냥 투명한 병에 든 건 피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비타민C도 고농도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농도 제품보다는 저농도 제품이나 아니면 비타민C 유도체 형태로 된 제품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해요. 자, 다음은 피부 속 스펀지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입니다. 이건 뭐 보습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렇죠. 히알루론산 하면 딱 보습이죠. 이게 자기 무게의 몇백 배, 많게는 1000배까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1000배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피부 속의 수분을 꽉 잡아줘서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 잔주름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히알루론산은 어떻게 바르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이거는 세안하고 나서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그때 발라주시면 피부 표면의 수분까지 같이 끌어안아서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오호, 물기가 살짝 있을 때. 알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뭐 비교적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 구성 성분 중 하나라서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임신 또는 수유 중이시라면 어떤 화장품이든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콜라겐 공장의 특송기사라는 별명을 가진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 공장의 특송 기사요? 아, 별명이 아주 재미있네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된 작은 단백질 조각인데요. 이게 피부 세포에 딱 가서 야, 콜라겐 좀 더 만들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주문서를 전달하는 특송 기사 같죠? 아,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군요. 콜라겐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낸다. 네.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오, 그럼 이것도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레티놀이랑 비슷한가요? 비슷한 목표를 가지지만 작용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펩타이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비교적 자극이 적다는 거예요. 아, 자극이 적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레티놀 자극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펩타이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근데 펩타이드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분자 크기가 좀 클 수 있어서 피부 흡수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 흡수가 문제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리포솜 기질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만든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흡수율을 높인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포솜 기술,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주잖아요. 이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NMN,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네, NMN. 요즘 좀 떠오르는 성분이죠. NMN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에너지 대사나 노화 억제 과정에 관여하는 NAD+라는 물질의 전구체예요. 좀 어렵죠? 네, 조금. 쉽게 말하면 세포를 좀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피부에 발랐을 때는 피부 탄력, 인하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포를 젊게 만든다. 와, 쏠깃한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NMN을 아까 말한 리포솜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피부 흡수율을 높였더니 노화 방지 효과가 더 커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연구 동향 중 하나죠.
오,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최신 성분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NMN이 피부 노화 방지에 유망한 성분인 것은 맞지만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의 장기적인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아직은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하는 단계다. 네. 그래서 NMN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권장 사용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 중에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신 성분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와, 오늘 레티놀부터 비타민C,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그리고 NMN까지 정말 다양한 성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종류도 너무 많고, 솔직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허허, 그렇죠.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아, 너무 많다.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요. 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정현호 박사님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공식을 제안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그 간단한 공식? 네, 바로 이겁니다. 밤에는 레티놀과 보습제, 아침에는 비타민C와 자외선 차단제.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아주 쉽죠? 와, 밤에는 레티놀 플러스 보습제, 아침에는 비타민C 플러스 자차. 진짜 간단한데요? 네. 여기에 만약 나는 좀 건조함이 심하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세럼이나 혹은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기본 공식에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방식이군요.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아는 72세 윤영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딱 이 방법으로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까 눈가가 정말 환해지고 피부에서 뭐랄까 그 윤광이라고 하죠. 그게 돌기 시작했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72세 어머님이 2달 만에요. 정말 효과가 있나 보네요. 역시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피부 노화 관리의 핵심은 어떤 성분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레티놀, 비타민C,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그리고 NMN 같은 이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들이 구독자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오늘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그 공식 있죠. 밤에는 레티놀, 아침에는 비타민C, 그리고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 이 3가지 습관과 꾸준함.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결국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핵심 관리 비법이 바로 이 꾸준한 습관이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비싼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본을 지키는 꾸준함이죠. 오늘 당장 거울 속 내 피부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은 무엇일지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